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찾아온 수의사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응급 시리즈 2탄 자상과 관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상이라는 것은 찔림사고예요. 어떤 뾰족한 물체나 어떤 교상 같은 거에 의해서 몸의 일부가 뭐 신체 흉곽이나 복강이나 또 팔다리 같은 데에 구멍이 뭐 뚫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상이란 것은 창이나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는 칼이나 창 같은 예리한 물건에 찔려서 생긴 창상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통상 같은 거는 복부나 흉곽 그리고 피부에 깊은 상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개들상에 많이 하는 거는 개나 고양이나 다른 개, 고양이에 의한 교상이란 물었다는 거예요. 또 사냥견들 있죠? 시즌 되면 이제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화살은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고 그 산탄총에 의한 총상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입으로 물어오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나뭇가지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입안이나 목에 찔림 사고가 좀 있고요.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뛰어내리다가 아래에 있는 물건에서 찔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밑에 뾰족한 게 있다든지. 이러한 찔림 사고는 내부의 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내부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도착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출혈이 너무 심하면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얼마 전에도 이제 군견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층 주차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군견 이제 저먼 셰퍼드 막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견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가 2층에서 뭘 봤나 봐요. 새를 봤던지 뭘 봤나 봐요. 2층에서 그냥 지상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힘이 너무 좋아서 그 도구 핸들러가 그걸 줄을 잡고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뭐 CT 찍고 뭐 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내부 비장 출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개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진정제나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상을 입으면 이제 이게 얼마나 깊은지 또 여러 군데 막 찔렸을 수도 있잖아요. 발견 못한 창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다 살펴봐야 돼요. 그 털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취나 진정을 해서 다 살펴봐야 돼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초음파나 MRI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난리치면서 찔린 물체에 의해서 더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이나 마취나 필요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나무 같은 거는 두꺼우면 모르는데 얇은 같은 거는 몸속에 있어도 엑스레이가 투과돼 버려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걸 꼭 찾아야 되냐면 작은 조직이 뭐 장기 안에나 피부 안에 남아 있다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추후로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든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애완견들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상이에요. 다른 개에 의한 교상. 큰 개가 작은 개 흉곽을 무는 경우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그 흉곽은 음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구멍이 생기면서 공기가 들어가죠. 기흉이 생기면서 기흉은 흉곽에 공기가 들어가면 양압이 되면 폐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숨을 못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서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치아에는 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그걸로 이제 깊은 상처를 내고 나면 이제 안에서 굉장히 심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 흔들죠, 강아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 때문에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랑 이제 산책을 나가거나 무슨 집에 있거나 해서 자상이나 관통상이 났어요. 그때 1번으로 보호자분이 해야 할 일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전화가 막 오셨어요. 응급상황이다. 피가 난다. 이런 얘기만 하시고 빨리 오셔라.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은 한 5kg 정도 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그 동네에 떠돌이 개가 갑자기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와서 칵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잡고 흔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목에 있는 살이 쭉 찢어지면서 경정맥이 그 자리에서 툭 터졌어요. 완전 찢어져 버린 거죠. 이빨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콸콸콸 거의 뭐 솟구치다시피 나왔다고 해요. 크다란 경정맥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보호자분이 다행히 그때 때마침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여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스카프로 애를 꽉 눌러서 감아서 온몸에 피를 묻히고 오셨어요.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갖고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만약에 그 출혈을 그냥 방치했다면 애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셨죠. 지혈을 하고 전화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시킨 다음에 다 해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며칠간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어떤 순서들을 해야 되나? 그런 사고를 당하면 사람도 놀라지만 반려동물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기절초풍하겠죠. 아프기도 아프고 뭐 당황하고. 아이를 진정을 먼저 시키고 이런 담요나 수건 같은 걸로 아이를 살짝 감싸주세요. 그리고 제가 화상편에도 얘기했죠. 네칼라 입마개 준비해 놓으시라고 했죠. 입마개랑 최소한 네칼라라도 꼭 씌우시고요. 왜냐면 이것 그 아이랑 싸우다가 찔린 물체는 있는데 만약 이거를 찔렸다고 쳐요. 찔린 물체가 있는데 아이랑 뭐 싸우다가 이게 더 움직이고 하면은 더 큰 손상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입마개를 꼭 하시고 찔린 물체와 동물 둘 다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얘도 움직이면 안 되고 동물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동물이 내부에서 움직이면 더 심한 손상을 입겠죠. 얘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손상을 입은 부위가 흉부라면 귀를 한번 대고 공기가 흡입되거나 빠지는 이런 소리가 나는지 공기가 들락날락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하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황이 없으면 그것까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구멍이 있다면 이제 만약에 동물병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랩 같은 걸로 한번 싸볼 수도 있고요. 교상 같은 거라면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한번 비닐봉지나 랩으로 한번 싸보고 물체가 같이 있다면 물체랑 같이 한번 싸보시고 구멍에 항생제 연고나 뭐 윤활 젤 같은 멸균된 거요. 그런 거를 살짝 발라주시면 근데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주면 공기가 쉽게 유입되는 걸 조금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시는 게 나아요. 이제 이런 거는 병원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걸리니까 이런 처치에 대한 응급 상황에 대한 보호자들의 교육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동물병원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처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한 응급도 있지만 빨리 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찔린 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런 볼펜처럼 딱딱한 거 아니고 쉽게 잘리는 물건이라면 이걸 너무 길면 이제 데리고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조금 쉽게 잘리는 물건이라면 잘라 주시는데 손 10cm 정도의 여유는 놔두고 자르셔야 돼요. 이거를 다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대로 이 물체를 제거하지 않는다. 이거 제거를 하면 구멍에 그냥 나면서 공기가 흉부로 계속 유입이 되고 안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지혈이 되어 있던 그 혈관 같은 게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손상 이걸 빼다가 뭐 예를 들면 화살은 이게 화살 촉이 있죠. 그래서 이 촉이 이제 나오면서 손상이 더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체도 움직이지 않고 반려동물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찔림 사고는 나중에 보면 이제 살이 메꿔지고 이제 이렇게 살이 다치고 그 털에 묻히면서 이렇게 겉으로 봐서 멀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수의사한테 가셔야 해서 진료를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감염이 돼서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네? 구멍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서 병원 안 가시면은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출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출혈이 다가 아닙니다. 흉곽이나 복강내 출혈은 이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흉곽이나 복강에 출혈이 있으면 발견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속되는 경우에 쇼크에 바로 빠질 수가 있어요. 수의사들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혈압이나 아니면 심박수가 빨라진다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가 내부 출혈이 있나? 쇼크 상태로 가는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분은 집에서 그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꼭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응급 상황이 지금 막 발생해서 지금 당장 출혈을 막고 출혈을 아니면 출혈을 막으면서 동물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스킬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스카프로 막고 오신 보호자분처럼 간단한 스킬만으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직접 압박법. 말 그대로 출혈 부위를 조심스럽게 눌러주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수건 있으면 이런 수건으로 깨끗한 걸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돼요. 부위를. 아니면 뭐 꺼즈, 깨끗한 천, 급하시면 여성용 깨끗한 생리대도 됩니다. 뭐든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피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살짝 대서 이렇게 압박을 살짝 해주시면 되는데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가 될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크지 않은 상처라면. 근데 응고가 되기 시작하면 혈전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렇게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혈전 덩어리가 있어야지 출혈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건이나 이런 데 이제 혈액이 흡수가 됐다고 계속 이걸 바꾸시면 혈전 덩어리가 계속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에 또 다른 수건을 하나 덧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붕대 같은 것이 있다면요. 너무 꽉 조이지 않는 선에서 살짝 감아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명이면 다른 사람이 뭐 전화도 해주고 차도 운전도 해주고 이럴 수 있지만 만약에 나 혼자인데 얘를 아빠가 하면서 운전을 하고 막 전화하고 막 집 열쇠 열고 뭐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붕대 같은 게 있다면 살짝 조여주면 이제 손이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 다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일을 동물병원으로 가기 위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 맨손으로라도 손가락으로라도 막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치료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압박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정맥이 끊어져도 피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지혈을 해서 오셔서 살리셨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압박법을 했는데도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해당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타구니 부위에 있는 대퇴동맥, 앞다리 쪽에 있는 그 겨드랑이 쪽에 있는 상완동맥을 압박을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꼬리 부분의 출혈은 꼬리의 뿌리 부분이라는 거는 꼬리에서 엉덩이에 가까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쪽을 압박하는 거죠. 그쪽에 미동맥을 압박을 해줘서 공급되는 피가 양이 적으면 아무래도 출혈량이 적게 되겠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압법, 그러니까 지압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지압되는 건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방법이 있긴 한데 아마 그 응급 상황에서 지압대까지 만드실 정신은 없으실 거고 이런 천이나 이런 걸 찢어가지고 해당 부위를 꽉 묶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자분이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해당 부위에서 피가 솟구친다 정도면은 지압대를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압대를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20분마다 한 번씩 풀어줘서 해당 부위에 한번 혈액이 통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지압대를 한 부위는 만약에 이쪽을 했다. 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어서 살리지 못하고 절단 수술을 할 각오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정말 목숨이 위험한 경우라면 지압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퇴동맥이랑 상완동맥은요. 특히 대퇴동맥은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시면 쉽게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저희 심박수 같은 것도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퇴동맥을
이렇게 찾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응급 시리즈 2탄 자상, 교상, 관통사고, 출혈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로 찾아올 건데요. 혹시나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의견들을 모아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님들한테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초보 유튜버여갖고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발.